네,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아이파제입니다. 좋은 하루 보내셨을까요? 오늘 정말 오랜만에 가벼운 마음으로 시장의 브리핑을 남겨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미국 시장도 어제 강세를 보였고 지금 미 선물도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동안 발목을 잡았던 달러 인덱스라던가 원달러 환율, 그리고 미국의 채권 수익률까지도 안정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그 와중에 우리 증시가 드디어 박스 돌파를 했습니다. 정말 이 마의 2535포인트, 이게 뭐라고 그렇게 뚫기 힘들었을까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만에 돌파를 해서 안착을 했어요. 이제부터는 한 번 더 코스피가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구간에 진입을 한 것 같다. 그리고 이 하단에서 만들었던 박스권 시세를 탈피하는 상승의 시작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드는 하루였습니다. 이 중심에는 무엇보다 시총 상위주의 강세가 있었는데요. SK 하이닉스가 정말 미친 시세를 보여주면서 랠리를 만들어주고 있고, 삼성전자도 오늘 후반부에 강세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선물 매수세에 따른 패시브 자금적으로 움직인 거다. 그러니까 우리 시장 자체를 바스켓 매매를 들어오게 되었다. 이것도 다 환율이 안정되고 매크로가 우리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을 구축하기 때문에 외국인의 수급이 우리 시장으로 유입이 잘 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실제로 개별 종목의 강세로 보면은 SK 하이닉스는 맞는데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그냥 우리 시장을 땡기기 위한 선물 매수로 인해서 기관이 패시브적으로 수급을 넣어줬다. 이 정도로 정리를 코스피 시장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특이한 점은 어제 2차전지가 상당히 크게 밀렸습니다. 그런데 오늘 전기차 업종에서도 개인 투자자의 순매도세가 거칠었고, 그리고 외국인 기관 투자자의 회기 물량이 들어오더라. 그래서 트럼프와 관련된 IRA 이슈, 보조금 이슈 이런 거 이제 한풀 꺾여서 이제야말로 악재 소멸되고 자기 가치 찾으러 한번 움직여주지 않을까. 물론 기업의 실적이 받쳐줘야 된다고 어제도 얘기 드렸어요. 그러나 지금까지 있었던 IRA와 미국 시장의 보조금 이슈 이런 것들은 한번 지나갔다. 요 정도로 정리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닥 시장을 보면은 오늘 코스닥 시장의 캐릭터는 명확합니다. 시총 상위주죠. 코스피도 SK 하이닉스 필두로 시총 상위주의 수급이 들어간 건 맞는데 코스닥에서 그 현상이 더 또렷하게 나왔거든요.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삼천당, 제약, 그리고 반도체 종목들 HP, SP, 니노공업 모두 강세 마감을 한 정도인데요. 그 중심에는 코스닥의 종합지수가 0.86%밖에 상승하지 못했는데 알테오젠이 5% 오르고 에코프로 BM이 3.57%, 에코프로가 3%, 삼천당 제약이 4% 정도 올랐으면은 이거 정도면은 다른 코스닥의 종목들은 상당히 재미없는 하루가 될 수 있었겠구나. 그래서 코스피의 시총 상위 대장주들인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돈이 직접적으로 많이 들어갔고, 장 초반부부터 코스닥의 시총 상위주인 알테오젠, 에코프로, BM, 에코프로 요런 쪽으로 돈이 많이 유입이 되더라. 이런 것들이 뭐냐면 일단 메이저 자금들이 가장 먼저 시장을 땡길 때 시총 상위주에 돈이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오늘 알테오젠이 올라갔는데 다른 바이오 안 올라간다고 실망할 거 없이 알테오젠에 먼저 돈 들어가는 게 맞다. 그리고 알테오젠 같은 경우도 계속 JP모건 끝나고 나서부터 얘기가 나오는 게 연휴를 앞두고 기술 이전을 논의하는 기업들의 요구가 빨라지고 있다. 좀 재촉이 되고 있다. 그러면서 지금 야근하고 퇴근도 못하고 엄청나게 바쁘게 돌아가고 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알테오젠의 기술 이전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도 드는 거고, 무엇보다 수급적인 요인으로 어제 경고 딱지가 붙어있다고 했는데 오늘은 투자 주의로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내일은 어떻게 될까요? 내일은 이제 투자 주의조차도 없어지겠죠. 그래서 알테오젠도 정상 거래가 가능해지고, 무엇보다 지금까지 머뭇머뭇거렸던 또 제한이 걸렸던 기간의 수급이 알테오젠 쪽으로 좀 편하게 유입이 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오늘은 외국인이 알테오젠을 적극적으로 땡겼는데 내일부터는 기관도 한 번 더 알테오젠 쪽으로 수급을 넣어줄 수 있을 것이고, 바이오 업종도 오늘 아침에는 알테오젠 따라서 움직이다가 눌렸는데 그 배경은 2차 전지가 중간에 캐리에서 올라오기도 했고, 또 마지막에는 반도체가 SK 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등였고 또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이 주도 업종 간의 순환매가 계속해서 디테일하게 돌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흐름들을 제가 장중에 보면서도 이제 시장이 진짜 좋아져서 너도 나도 빠르게 수익을 체크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구나. 그리고 한편에 얘기 드렸던 건 뭐죠? 트럼프 트레이드라고 하죠. 우주항공, 조선, 자율주행
이런 쪽은 좀 조심하자고 했잖아요. 그럼 로봇이 어제 시외가에 강했는데 오늘 결국엔 시가에 강세 만들고 음봉 마감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정합봉 보면서 한번 얘기를 나눠볼 수 있도록 하겠고요. 일단 오늘의 컨셉은 뭐였다? 시장을 땡기려는 움직임과 시총 상위주에 수급이 집중됐었다. 그리고 코스닥은 이미 이번 주에 먼저 돌파 시도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121선에 걸려있는 모습인데 요거 이렇게 어제도 걸렸던 부분이라 오래 걸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21선에서 61선을 돌파하는 골든크로스, 주식 투자할 때 가장 먼저 배우는 골든크로스가 이미 일어났고 코스닥은 좀 리드미컬하게 여기 구간 한 770포인트 벌써 한 5%밖에 안 남았는데 요 정도 일단 빠르게 올라와 주면은 그 다음에 여기서 뭐 찌그덕 거리다가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의 밴딩을 한 820에서 830포인트까지는 무난하게 뭐 잠깐 걸리고 그대로 땡길 수 있는 이런 저력을 기대해보고 싶다. 이 중심에는 뭐 기존에 얘기했던 대로입니다. 로봇도 잠깐 주춤 거리긴 할 텐데 그래도 로봇도 한편 강세를 보일 가능성이 있고 무엇보다 25년 들어서 계속해서 쉬고 있는 뭐 바이오라던가 트럼프가 대통령이 되면서 잠깐의 노이즈가 생겼지만 이미 다 알고 있는 악재로 인식이 되고 있는 2차 전지 그리고 SK하이닉스와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반도체 종목들 AI 기술주는 계속해서 부각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면서 반도체 종목까지도 초강세를 보일 수 있죠. 그래서 주도중 간의 순환매 낙폭과대주들이 올라온 다음에 순환매가 또렷하게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특히나 매크로 채권 수익률이 낮아질수록 바이오에는 우호적인 환경이 나올 수 있을 것이고 매력도를 보는 기준을 만드는 겁니다. 2차전지 같은 경우는 낙폭 가대 기준으로는 가장 메리트가 있고 그리고 누가 뭐래도 미국 시장이나 글로벌 시장에서 가장 관심 있는 섹터는 AI 섹터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반도체도 봐야 할 것이다. 그러니까 모두 매력이 있어서 우리 시장에 진짜로 가치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폼이 늘어나니까 여러분 편하게 보셨으면 좋겠고 우리 시장 아직도 하단 박스권에 있어요. 이거 정치 이슈 없었으면은 여기서 바로 이렇게 당겨서 가려고 했던 거거든요. 근데 이거 한번 꺾여가지고 한 달치를 잃어먹었어요. 그래서 그 보상까지는 다 우리에게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일단 가격적인 부분으로 따지면은 아직도 바닥권에 있다. 이거 크게 보면 진짜 이게 최바닥권에 있거든요. 아직 갈 길 한참 멀었다는 거 이것도 강조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업종별 시세 흐름을 본다고 하면은 바이오 같은 경우는 200일선을 수렴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렇게 강하게 치고 올라온 다음에 200일선 한 번에 뚫지 못하겠죠. 요 앞에 있는 매물벽을 앞두고 저항을 받으면서 수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뭐 바이오 왜 안 가지 미치겠네 답답하네 그런 생각이 드는 게 당연하겠죠. JP 모건 하더니 뭐 별거 없네 이러면서 투자자들을 소외시키는 겁니다. 그래야만 시세가 나올 때 개인 투자자가 질려서 떠나거든요. 제약바이오도 아직 갈 룸이 한참 멀기 때문에 그 중간에 마냥 좋아 라고만 인식을 만들어 놓으면 물량 관리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 때문에 흔들기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거고 무엇보다 24년도에 안 빠졌잖아요. 종합지수 빠질 때 가장 강한 업종이 바이오테크였기 때문에 12월 달도 마찬가지고요. 그런 부분에서 낙폭과대주에 먼저 돈이 들어가고 또 미국에서 주도를 하고 있는 업종들의 힘이 실리는 거다. 이 정도로 보면 될 것 같아요. 반도체도 작년에 9개월 내내 빠졌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지금 요만큼 올라왔는데 아직도 9개월 동안 빠진 거 하면은 한참 멀었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도 이제 요만큼 올랐어요. 진짜 얼마 못 올랐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 감안하면은 반도체도 한참 올라갈 수 있다. 그리고 이 박스권을 기준으로 보면 요 구간 10월 달에서 11월 달 구간 비교하면 반도체가 드디어 박스 돌파를 시도했어요. 이런 걸 봤을 때 반도체가 지금은 가장 강한 업종이 맞구나 이런 거 생각해 볼 수 있고 바이오 같은 경우 딱 중간 지점에 걸려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종합지수랑 잠깐만 대조를 해보면은 코스닥의 요 부분입니다. 요 부분과 딱 비교해 봤을 때 제약바이오는 그냥 비슷비슷하고 반도체는 앞서 나가고 있고 2차 전지가 키높이가 맞지 않는 상황이죠. 그러면은 낙폭과대에 따른 시세에 대한 기대감은 2차 전지 쪽으로 가장 강하게 실릴 수 있구나. 단기적인 흐름으로. 그리고 이 낙폭과대에 대한 키높이가 해소가 되면 이 성장 산업에 언제 다시 본격적으로 들어갈까? 이런 생각은 일단은 낙폭과대에 대한 시세를 해소하고 나서 생각을 하는 겁니다. 지금까지는 악재에 악재 뉴스만으로 눌린 건데 오늘 정도 되니까 이제 정신 차린 뉴스들이 많이 나오더라고요. 어제까지도 그냥 뭣도 모르는 그냥 상황 파악 안 되는 복사 붙이기 하는 악덕한 언론들의 보도들이 이어졌는데 오늘 되니까 야 이거 괜찮은데? 이거 악재 소멸인데?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뉴스들이 많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이차전지도 하방만큼은 견고해질 거다. 그리고 수급이 언제나 강하게 들어올지는 그건 알 수가 없어요. 그러나 들어오긴 할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걱정하는 하단은 지지하는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런 말 있죠. 바닥은 나왔다. 바닥은 나왔다. 다만 올해 상반기의 대장은 역시 반도체나 바이오의 몫이 될 것 같다. 이런 걸 정의 내려드리고 하반기로 갈수록 2차전지의 매력도는 점점 올라갈 겁니다. 특히 2분기 정도 되면 괜찮아질 거고 완벽하게 바닥을 진짜 잡는 거는 24년도에 4분기에 결산이 나오고 나면 그때부터 2차전지도 그냥 좋은 모습을 더 또렷하게 보일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정도를 업종별로도 간략하게 설명해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 보면은 아침에는 제약바이오가 갭 뜬 다음에 강세 보이고 쭉 눌렸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세는 좀 아쉽긴 한데 그래도 이렇게 가야지 차후에 시장을 땡길 때 그리고 바이오 종목을 땡길 때 개인 투자자들의 컨트롤이 가능하다는 걸 지금 세력이 계속해서 판짜기를 나서고 있다라고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럴 때 포모를 느끼고 있다면 그게 정상이에요. 그리고 2차전지도 오늘 그냥 적당히 시작해서 앞에 쭉 땡기고 그리고 씌워주고 있는 정도였고 이거 개인 투자자들이 어제 막 이거 어떡하지 트럼프 이러다가 아침에 요만큼 땡길 때까지 정신 못 차리거든요. 이미 정신을 차린 뒤엔 뭐죠? 들어갈 룸을 잃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반도체가 아침에 시가 만들고 누르는 척을 하다가 그리고 나서 쭉 땡겼죠. 그래서 반도체가 오늘도 가장 강한 모습을 보인 하루였다. 그래서 나스닥도 강한 모습을 보이고 있고 S&P, 다우존스 모두 다 강합니다. 특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 달고까지 올려왔는데 애플이 어제 장중에 마이너스 4.6%까지 갔다 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애플이 더 이상 나스닥의 왕이 아니라는 거를 보여주고 있는 정도고 엔비디아한테도 시총 1위를 뺏겼어요. 그래가지고 야 이거 애플의 미래가 진짜 어둡긴 하다. 그러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겪었던 고통을 똑같이 느끼는 겁니다. 아이폰이죠. 모바일 사업, 스마트폰으로는 성장성의 한계를 느끼는 겁니다. 이 친구들이 원래 중국에서 열심히 팔아먹었는데 중국의 매출 빈도가 18%나 줄어들었다고 해요. 그럼 당연히 이익단도 훼손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애플 같은 경우는 AI에 대한 투자가 다른 기업들에 비해서 한 발짝 늦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딜레마가 있는 거예요. 성장에 대한. 시총 상위 순위에서도 아마도 엔비디아한테는 지는 상황이지만 마이크로소프트한테도 잡힐 것 같다. 일단 시장의 중심은 AI라는 키워드가 굉장히 강하게 작용하고 있으니까요. 그리고 어제 테슬라 같은 경우도 빠져서 시작은 했지만 결국에는 끝에는 조금 땡겨서 끝냈거든요. 그래서 와 테슬라도 죽지 않고 버텼다. 근데 만약에 오늘 테슬라가 일론 머스크의 힘을 가지고 또 땡겨낸다면은 또 이 전기차 관련해서도 이거 리스크 그렇게 크지 않은데? 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거고 무엇보다 행정명령과 IRA의 폐기는 간극이 좀 멀다는 거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한번 오늘 얘기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오늘 역시 주인공은 SK 하이닉스였죠. 4분기에 역대급 실적 달성을 눈앞에 두고 있다. 와 대박이죠. 분기 실적 7조 300억 이번에는 8조 가량의 영업이익을 기대하고 있다. 이거 다 HBM이 효자라는 건데 이것도 모자라서 계속해서 증설하고 있거든요. 우스갯소리로 이런 말 했잖아요. 누군가 주식 투자한다고 했을 때 뭘 사냐고 물어보면 그냥 SK 하이닉스 사라고 하면 된다. 그래서 SK 하이닉스가 일단 30만 원까지는 무난하게 랠리를 펼칠 것 같고 제가 보는 거는 단기적으로도 35만 원 갔는데 크게 무리가 없을 것이다. 근데 이렇게 되면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250조가 되거든요. 현재 삼성전자의 시총이 320조예요. 그래서 와 삼성전자가 시총 400조 500조 할 때 SK 하이닉스의 시총이 80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시총의 간극을 SK 하이닉스가 진짜 빠르게 삼성전자를 추격하고 있다는 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뭐 이따가 얘기 다루겠지만 삼성전자 오늘도 외국인이 팔았어요. 진짜 삼성전자 너무 슬픕니다. 그래서 우리 코스피가 올라갈 때 과연 SK 하이닉스가 어디까지 끌고 갈 수 있을까? 이런 것도 조금 궁금하더라고요. 그래서 메모리 하락 사이클 영향 제한적이다. 이것도 다 HBM이 딜을 받쳐주기 때문이다. 하이닉스 같은 경우. 근데 메모리 하락 사이클에 대한 직접적인 영향을 삼성전자는 그냥 통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심지어 지금 삼성전자가 HBM4까지도 진입을 한다고 하는데 이것도 수율 안 나오고 개발 현황도 너무 더디다고 하거든요. 참 삼성전자는 걱정이 되긴 합니다. 그리고 SK 하이닉스를 등에 업은 기업이죠. 한미 반도체가 올해부터 실적 회복이 예상이 된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108억 규모의 TC 본더를 수주했다고 합니다. 요거 다 블랙웰이나 호퍼나 이런 쪽으로 들어갈 건데 일단 블랙웰 물량이 많아질 거고 이제 블랙웰이 엔비디아의 주력 HBM으로 들어갈 거거든요. 근데 이 다음이 루빈입니다. 그러면 이 TC 본더 다음으로 이제 우리가 반도체 업종에서 봐야 할 소부장 종목들은 루빈에 들어가는 즉 HBM4에 탑재를 하는 새로운 반도체 종목들을 우리가 발굴해 내야 될 겁니다. 지금까지 강세를 보였던 HBM 관련주들은 이미 눌린다 하더라도 시세가 어느 정도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항상 이걸 얘기하는 거죠. 지금
방향성은 명확한데 내가 업사이드를 얼마큼 낼 수 있을까? 내가 그래도 주식 투자를 할 때 큰 수익을 노리고 또 성장성이 높은 상황에 있는 종목들을 공략을 하고 기업들을 분석해서 들어가야 되는데, 이미 우리가 모두 알고 있는 종목들은 상당히 매력도가 떨어진다는 거죠. 대신 편하게 굉장히 우상향하면서 그냥 적절한 수익을 보기는 좋습니다. 하지만 주식 투자는 싸게 사서 비싸게 사는 게 기본 논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우리가 공략할 수 있는 포인트를 잡아야 돼서, 일단 대놓고 얘기 드릴 수 있는 건 액침 냉각 관련주 이런 거, 뭐 GST라던가 K엔솔, 워트, 뭐 유니셈 이런 종목들이 액침 냉각이 대표주잖아요. 근데 이제 액침 냉각 같은 경우는 아마도 HBM4부터는 상용화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일단 냉각 기술이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이런 것들도 주목이 되는데, 이것보다 조금 더 직접적으로 관련도가 있는 것들이 이제 유리기판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아마 직접 관련도가 있어서 상용화를 준비하고 있다, 이런 것들도 있고, 지금 당장 보이는 건 유리기판인데 이거 말고도 HBM4나 아니면 현재 미래 HBM 기술로 들어가는 그런 반도체 종목들, 혹은 나는 이거는 좀 HBM은 이제 고도화가 된 것 같다라고 하면 뭐 CXL 관련주 이런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런 쪽으로 여러분 공략해 보시면 순차적으로 반도체도 훨씬 더 무난하게 그냥 편안한 N자 파동으로 종합지수 따라서 움직일 수 있으니 반도체 투자를 우리가 지금은 안 할 이유가 없다라고 제가 계속해서 강조를 드리고 있습니다. 또 다음 업종이 있는데, 이거 2차전지 지속해서 얘기 드리고 있어요. 이거 지난주에도 얘기했었거든요. 트럼프 행정명령으로 IRA 법안 폐지 불가능, 2차전지 우려 가도. 이런 뉴스가 왜 폭락이 나오고 나서야 나올까요? 탈중국 흐름의 국내 기업 수혜 가능, IRA 요건과 해외 우려 기업 정의 더 까다로워질 수 있어. 참 재밌습니다. 행정명령으로 건드릴 수 없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런 IRA 법안 폐지 불가능한 거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어제 포스코 퓨처엠이 다른 2차전지 종목들보다 더 큰 낙폭의 하락을 보였거든요. 이게 뭐냐면 중국의 관련도가 높기 때문입니다. 미국에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포스코 퓨처엠은 좋아요. 왜? 응급제 기업들, 10대 응급제 기업 중에서 9개가 중국입니다. 그리고 10대 응급제 기업 중에서 단 1개, 그게 바로 포스코 퓨처엠이에요. 그런데 포스코 퓨처엠의 흑연 공장, 응급제 공장이 지금 가동률이 60%밖에 안 나옵니다. 이건 알려진 게 60%고 실제로는 가격 때문에 40%에서 50%의 가동률만 움직이고 있다고 해요, 공장에서.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응급제 쪽으로, 특히 흑연 쪽으로 중국을 때리면 때릴수록 포스코 퓨처엠이 좋은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의 뉘앙스가 어떻죠? 시진핑 주석이랑 전화통화하는 사이잖아요, 지금요. 이게 문제가 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와중에 2차전지 뭐 어쩌고저쩌고 하니까 포스코 퓨처엠 같은 경우는 전기차 의무화 폐지제도 뭐 이런 것 때문에 뭐 찌라시성으로 약간 눌릴 때 같이 눌렸는데, 더 낙폭을 키운 거는 중국과 조금 친한 뉘앙스를 보였기 때문에, 혹시 중국의 완화적인 모습을 보이는 거 아니야? 이런 것 때문에 어제 포스코 퓨처엠에 좀 더 폭격이 일어난 게 아닌가. 근데 역시나 트럼프 대통령이 조금 지나면 지금 물가랑 인플레 잡으려고 중국 달래기를 조금 하는 거거든요. 근데 물가랑 인플레 잡히는 거 조금만 보이면은 결국에는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 때리기를 더 강하게 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러면 그럴수록 2차전지 호재가 될 거예요. 마침 2차전지 실적 개선이 아마 2분기부터 3분기 사이에 기업들의 반등이 시작될 텐데, 이때쯤에 물가랑 인플레가 조금 잡히는 모습을 보이면 트럼프 대통령은 시진핑 주석이 있는 중국을 열심히 까내리기 시작할 건데, 그때 그런 뉘앙스를 펼치면 실적도 좋아지고 기업의 현황도 좋아지는데 사업 배경이 좋아지니까 2차전지 쪽으로 뭔가 우호적인 흐름이 당연히 나올 수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어제 얘기 드렸는데, 현대차가 주력 세계 품목이 보조금에서 지금 니네 못 줄 것 같아 라고 했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거 지금 조건 맞춰서 2분기에 다시 미국의 승인을 받겠다라고 추진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런 여파도 있던 거예요. 막연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의무화 폐지하고 어쩌고저쩌고 뭐 행정명령 이런 것 때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공장은 안 건드리거든요. 그리고 뭐 보조금 이런 얘기도 있는데, 이것도 여러분 다 실현 가능성 없는 거 이미 어제 설명을 다 얘기 드렸습니다. 그리고 바이오 쪽으로는 알테오젠이 이렇게 상반기 내 신규 SC형 기술 이전 계약 전망. 근데 이게 한두 건이 아니라 엄청나게 다수의 기업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누군데 빅파마는 직접적으로 지금 딜이 오가고 있다라고까지 알려지고 있거든요. 그리고 키트르다 SC에 대한 상용화 이런 기대감이 올해 내내 있기 때문에 알테오젠은 충분히 기대할 수 있다. 다만 제가 보는 거는
일단은 36만원에서 38만원 요 구간 가면은 잠시 박스권을 만들 수 있는데, 이 시간이 지금 하단권에서 30만원 언저리에서 먼저 일어났기 때문에 이 기간이 얼마나 길까 이런 생각이 조금 들긴 합니다. 그래서 방향성은 무난한데 역시나 반도체 대장주들 보는 것 같이 업사이드에 대한 고민을 하면서 내가 알테오진에 대한 매매를 한번 이어갈 수 있는 거고, 가장 중요한 거는 오늘 알테오진이 박스권을 뚫어줬다는 게 가장 의미가 있는 시세를 보여준 겁니다. 어제 잡아드린 것 같이 여기 이렇게 탁 치고 올라온 거 보소 이제 오늘 투자 경고 딱지 떼면은 쏠 수 있다고 했는데 딱 쏴버렸죠. 그래서 오늘 저항선을 받은 거는 일단 아직도 투자 주의 상태이기 때문에 기간의 매수가 적극적으로 들어오기 힘들었다는 점, 그리고 60일과 120일선에 물량 소화가 일부 있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처음 박스를 뚫었기 때문에 일단 첫 박스는 이렇게 뚫어주고 그 다음에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수 있거든요. 여기서 보면 이 파란 라인 보이죠? 요것도 이렇게 방향을 돌리고 있잖아요. 요 라인이 이렇게 벌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거대로 움직일 수 있는데, 일단 그래도 36만원에서 38만원 요 구간까지는 저는 한번 지켜보고 여기 와서 추가적으로 시세에 대한 기대감을 볼지 한번 판단해 보겠다. 근데 제가 보는 기준에서는 라이센스 아웃이 어딘선가 나올 것 같잖아요. 뭐 일단 가장 유력한 거는 사노피의 듀피젠트가 가능성이 있겠죠. 요 듀피젠트 SC에 대한 기대감, 이런 것들이 살아있기 때문에 요거 재료 나올 때까지는 조금 강하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알테오젠을 봤으면 좋겠다. 근데 이거 라이센스 아웃이 안 나는데 얘가 막 40만원 언저리 가요. 그래도 막상 라이센스 아웃 나면 갭 정도라도 뜰 거거든요. 뭐 이게 장 마감하고 공시가 나오겠죠. 그럼 그 다음날 매도에도 충분히 수익 극대화를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36만원에서 38만원 요 구간이 도달했을 때 나는 뭐 일부 물량을 차익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나는 공시 한번 기다려 보겠다 하면 조금 더 공격적인 대응을 해볼 수 있겠죠. 요거 27만 7천원 제가 여기서 잡았다고 공언을 하고 여러분께 얘기 드렸고, 이거 빠질 때도 저는 알테오젠 걱정을 안 합니다. 알테오젠 걱정하는 게 연예인 걱정하는 거다라고까지 얘기 드렸어요. 그러면 제가 저항이 걸리는 구간이 온다고 하면 여기서 진지하게 한 번은 생각해 볼만 하시겠죠. 그래서 이런 것도 한번 잡아봐 드리겠고, 오늘 알테오젠이 올랐는데 뭐 바이오 다른 종목들 그다지 재미없었습니다. 니가캠이나 ABL 이런 종목들은 다 박스권을 먼저 뚫고 올라와 있었잖아요. 여기 보면 박스권 다 먼저 뚫고 올라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상대적으로 오늘은 쉬어가는 날이 맞았던 거고, 삼천당 제약 같은 경우도 어제 그냥 뭐 두들겨 맞았습니다. 이런 키워드는 무시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뭐죠? 바로 삼천당 제약과 비만 치료제라고 했습니다. 오늘도 비만 치료제 세마글루타이드, 요거 노보노디스크의 물질이거든요. 요거를 뭐 경구용으로 하는 어쩌고저쩌고 막 이런 얘기 나오는데 이거 볼 거 없다고 했습니다. 어차피 삼천당 제약은 무조건 아일리아 시밀러예요. 이거 엮이면 조심해야 된다고 했습니다. 강세 흐름을 보였지만 가다가도 이렇게 멈춰 내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죠. 그래서 요거 비만 치료제 가지고는 계속 가기 힘들다. 아일리아에 대한 모멘텀이 계속해서 장존해서 올라갈 수는 있다. 이런 거 얘기해 볼 것 같고, 사실은 계속 얘기 드리지만 이것도 그냥 가도 됐어요. 아일리아 재료가 진짜 컸거든요. 그래서 삼천당 제약 같은 거 오늘 강세를 보였다. 그리고 보로노이 같은 종목들 지금 박스권 하단에 있는데, 보로노이도 바이오 자체가 강해지면은 여기 정도 10만원 정도는 한번 도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박스권 매매, 이렇게 박스 돌파 못했으니까 이런 거 공략하면은 뭐 단기적으로 30% 수익 정도는 노려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보로노인 제가 뭐라 그랬죠? 25년에 나올 거 없다. 그래서 나온다 한들 다 알고 있는 재료고, 새로운 신선한 무언가, 이 주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무언가가 나오기 힘들다. 그래서 이 친구는 그냥 바이오에 편승해서 반등하는 것 정도는 노릴 수 있는 정도다. 요 정도로 시선 보고 더 의미를 두지 말자. 그리고 GI 이노베이션은 오늘 신한투자증권에서 바이오 리포트가 나왔어요. 뭐 알테오젠, 니가캠, ABL 뭐 등등등등, 보로노이, GI 이노베이션, 펩트론 다 나왔는데, GI 이노베이션이 유일하게 리포트 바를 받아서 오늘 움직였거든요. 이게 GI102라고 알레르기 치료제가 부각이 받는 건데, 글쎄요, 이거 일본의 라이센스 사태인데 중요한 건 본질에 대한 큰 데이터는 유한양이 가지고 가 있거든요. 그래서 GI 이노베이션은 이거 유중 성공시키기 위해서 주가 띄우게 하는 것 같다. 그래서 이런 건 여러분 조심하셔야 될 것 같다. 이렇게 얘기 들어보고, 그리고 비만 치료제 쪽은 지속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이고 있죠. 이거는 트럼프 정부에서 비만 치료제 너무 비싸, 약가 인하해라. 그래서 이 수익성에 대한 그런 이슈들이 비만 치료제 쪽에 붙어가지고 조금 수급 악화가 있는데, 그거 말고도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호재성 재료가 없다 보니까 움직임이 미미한데 뭐 그냥 적당히 잘 움직여주지 않을까 싶어요. HLB 같은 종목들도 지금 박스권에서 쉬어가고 있죠. 요거 이번 달 이제 다 지나가는데 아마도 이제 다음 달 들어가면은 진짜로 FDA 승인까지 50일밖에 안 남았어요. 딱 2달 남았거든요. 지금 딱 2달 남았는데, 그러면 이제 한 달
앞두고는 선반영에서 HLB까지도 강세 볼 수 있어서 바이오 여전히 저는 코스닥 시장에서 가장 탑픽으로 보고 싶다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답답한 거는 셀트리온인데 셀트리온도 이거 200이선 열심히 지지받고 있거든요. 어느 순간 셀트리온도 자기 시세 보일 수 있는데, 중요한 건 셀트리온은 역시나 유동성이라거나 아니면 실적이 조금 확인이 돼야 되는 이런 미션들이 있다. 근데 미션 말고 무언가 상승이 나오려면 그런 거는 우리 시장 자체가 강하는 그런 패시브적인 요소가 있어야 되는데, 얘가 시총이 이미 39조짜리여가지고 무게감이 있어서 제가 직전에 얘기한 것 같이 그냥 셀트리온 바라보는 시선이 한미화품이나 유한양행 같이 가다가 실적이나 진페트라 SC의 유의미한 침투력 이런 것들이 확인이 되면 좋은 시세를 보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는 패시브적인 움직임 정도로만 봐야 될 것 같다. 그래서 오늘 제약바이오가 오늘 아침에 강세를 보이다가 쭉쭉쭉 이렇게 파란색으로 마감을 했는데, 그 중심은 역시 반도체가 있었죠. 그래서 반도체가 이렇게 강세를 보였고, 오늘 한미 반도체에서만 개인 투자자가 1,000억가량의 매도세가 났어요. 와, 대박이죠. SK 하이닉스도 아니고 1,000억이 하루 만에 나왔던 거는 정말 엄청나게 매도세가 많이 나온 거고, 그리고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아직도 이오테크니스 같은 종목들 제가 공개적으로 얘기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종목들은 공략 포인트가 있다는 거죠. 한미 반도체 키높이는 벌써 여기 와 있어요. 이 10월 달에 고점을 뚫어 있는 상태거든요. 그럼 이오테크니스도 추가 시세를 충분히 노려볼 수 있다. 설령 눌린다 하더라도 뭐 걸릴 거 없죠. 21선에다가 62선 돌아 올라올 거고, 시장이 좋은 상황이라면 뭐 조정 얼마나 받겠습니까? 이미 한번 눌림목을 주고 튕겨 올라온 거라서 이오테크니스가 단기간에 이 고점 17만원 언저리는 무난하게 돌파하고, 200일선이 조금 걸리는 자리긴 한데 그래도 18만원에서 20만원까지는 무난한 시세를 볼 것 같다. 제가 이오테크니스 진짜 좋아하긴 하거든요. 그래서 PSK 홀딩스 이런 종목들도 노란 시그널 나서 단기 고점에 대한 시그널들은 조금 있는데, 그래도 HBM이 묻어있는 반도체 종목들은 강세를 이어갈 것 같다. 그리고 두산테스나 같은 거 제가 되게 좋아하죠. 여기서도 노랑보라 시그널 나왔어요. 이래서 여기서 바닥을 잡았네요 라고 얘기 드리고, 그 다음에 쭉쭉쭉 가고 있는데, 이 친구도 지금 10월에 고점 부근에 있는데, 요것도 이제 하루 이틀 조정 이렇게 지지받는 것만 확인이 된다면, 이 단기 이격도만 해소가 된다면 추가 상승 분명히 보일 수 있는 요소가 있다. 그리고 하나마이크로는 인적 분할 한다고 하는데 이건 진짜 욕 먹어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상법 개정이니 물적 분할이니 인적 분할이니 진짜 욕 많이 먹고 있죠. 그리고 심지어 기업 인수한다고 하는 이스페타시스도 욕 많이 먹었고, 유성 엔지니어링도 인적 분할 취소했거든요. 그런 와중에 인적 분할한다? 이거는 진짜 주주들 기만하는 거고, 진짜 주가도 안 좋은 상황에서 개인 투자자들 열받는 그런 일이 만들어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마이크론 같은 종목들, 하나 머티까지도 그냥 배제하고 봐야 된다. 지금 이런 비도덕적인 비윤리적인 기업들, 개인 투자자 배려하지 않는, 눈치조차 보지 않는 이런 기업들은 여러분 배제하셔야 돼요. 우리조차 외면을 하는 게 맞다. 저런 거 너무 집착하지 맙시다. 기업 내용은 이제 중요하지 않아요. 우리 시장도, 우리 개미들도 이제 똑똑해졌기 때문에 저런 친구들은 그냥 소외시켜버리는 게 낫습니다. 자, 그리고 테크잉은 미친듯이 계속해서 움직이고 있죠. 네, 테크잉은 더 갈 것 같아요. 더 갈 것 같은데, 사실 좋은 건 맞는데 업사이드 열기가 힘든 종목 중에 하나거든요. 차라리 테크잉보다는 한미반도체가 키높이상 유리할 것 같다. 아니면 뭐 HP, SP 같은 거 되게 좋거든요, 자리. 그래서 HP, SP도 매각 이슈까지 있어서 이런 거 그냥 무난히 들고 가기 좋아요. 그래서 지금 반도체도 할 수 있는 게 많고, 그리고 제가 어제 골랐던 거는 샘시 NS였는데 어제랑 오늘 벌써 움직여가지고 요거는 이제 분할 매수 접근할 수 있는 그런 좋은 종목이 되는데, 아직까지도 미친 대시세를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괜찮고, 그리고 오키스전자 오늘 움직였고, 네오스텐 같은 거 한 2% 정도 움직였는데 요것도 이제 박스로프 앞두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은 HBM의 시선이 가있는데, 삼성전자가 종합지수 땡기려고 수급이 유입이 되면은 분명히 CXL 얘기 한번 나와요. 그래서 CXL 얘기 나오는 순간 네오셈은 한 10에서 20% 정도 무난하게 올라오겠죠. 제가 주말 라이브 요 구간에서 네오셈, 내가 만약에 반도체 매수하면은 나는 네오셈을 매수할 거다. 그래서 실제로 제가 월요일에 네오셈을 매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네오셈은 알파제가 지금 만지작거리고 있는 그런 종목 중에 하나라는 것까지도 한번 얘기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네오셈이 이미 튀어서 부담스러워나고 하면은 메커스 같은 거 온디바이스 AI 쪽으로 좀 가지고 놀만하고, 그냥 나는 무난하게 진짜 안전하게 하고 싶다 하면 원익 IPS가 자리가 좋더라고요. 그래서 원익 IPS는 오늘 내일 뭐 언제고 바로 또 튈 수 있는 그런 구간에 있다. 그리고 유진테크 같은 경우도 움직이고 있는데, 이런 거 유진테크 자리 좋고요. 아까 얘기 드렸던 GST, 워트, 유니셈 뭐 전부 다 괜찮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 따지면은 K인설이 제일 유리하지 않을까 싶어요. GST가 실제적인 기술은 가지고 있어서 저도 GST를 가장 좋게는 보고 있는데, 이제 키높이가 먼저 출발을 해버린 상태니까 아까 얘기 드린 것 같이 HBM4
요쪽으로 점점 기술이 고도화될수록 액심 냉각의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기업들이 가치는 높아질 수밖에 없다. 뭐 이런 것도 강조드릴 수 있고요. 유리기판이 오늘 잠시 쉬어갔죠. 이제 지금은 HBM에서 실적이 찍히는 놈들로 시선이 조금 끌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뭐 이수페타시스 이런 종목들도 잘 움직이는데 부품이나 기판, 소재 이쪽은 지금 당장은 조금 재미없을 것 같아요. 얼마 전에 뭐 TMC 이런 것도 움직이면서 제가 라이브 때도 얘기 드렸는데 이런 것조차도 괜찮다. 근데 소재주는 아무래도 순서상 조금 뒤에 있을 거니까 반도체 종목들 매수하실 때 일단은 무조건 키워드적으로 HBM이 붙어 있으면서 키높이를 따져보자. 딱 키워드 그거예요. HBM 키높이 요걸로 매매하시면 반도체도 무난하게 좋은 성과를 지속적으로 가져갈 수 있을 거다. 이런 거 얘기해 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 2차 전지가 수급만 볼게요. 시세는 어제보다 안 좋았는데 이 수급을 보면 와 개인 투자를 진짜 엄청나게 털렸습니다. 이제 2차 전지를 포기해가는 느낌이에요. 개인 투자자가요. 그래서 뭐라든지 지금 보면은 에코프로 머티리얼즈 오늘 개인 나갔죠. 에코프로 160억, 에코프로 BM 270억, LNF 90억, 코스모 신소재 65억, 그리고 포스코 퓨처엠 260억, LG 에너지솔루션 200억, 삼성 SDI 250억, SK이노베이션 120억, 포스코홀딩스 220억, LG화학 100억. 그러니까 오늘 2차 전지를 엄청나게 개인들이 매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보는 시선에서는 세력들이 이 정도까지 대놓고 매수를 한다? 이 정도까지 양매수가 들어온다? 이건 2차 전지 바닥 나온 거예요. 수급만 보더라도 2차 전지의 바닥이 찍힌 겁니다. LG화학 어제 신저가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바닥은 찍었고 1차적으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올 것이고, 그리고 나서 이제 쉬면서 시세가 어떻게 나오는지 실적이 어떻게 나오는지 관찰할 겁니다. 그리고 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2차 전지가 개화를 하는, 북미 시장을 공략하는 대시세를 한번 만들지 않을까. 그래서 2차 전지는 이번 2분기부터일지 3분기일지 모르겠지만 일단 1분기에는 낙폭과대 상승 나오고 잠시 쉬는 시간 가지고 아마도 4, 5, 6월 달은 그다지 재미없을 것 같아요. 7월 달도 애매합니다. 제가 보기에는 2분기 실적이 나오는, 아니면 2분기 실적이 전망이 되는 7월 후반부나 8월 달인데, 이때 또 시장이 전반적으로 좋지 않은 시즌이잖아요. 그래서 이때는 가서 봐야 될 것 같고, 요번 3분기부터 큰 대시세 요 정도 만들 것 같은데, 지금 당장에 그걸 논하기보다는 에코프로 BM만 보더라도 당장에 급한 게 여기거든요. 16만 5천원에서 18만원 요 사이까지 일단 올라오고 나서 그것도 논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낙폭과대에 따른 반등 나오는 거 보고 논하자, 이렇게 얘기를 들어봅니다. 어제 에코프로 BM이 거의 8%가 넘게 빠졌거든요. 8% 넘게 빠졌는데 어제 낙폭에 비해서 오늘 개인 투자자 금방 던졌고요. 그리고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세 이거 보시면은 어제 낙폭 대비해서 상당히 괜찮죠. 그래서 이런 거 보면은 올라가는 중에 니네 얻어 맞을 수 있어. 올라가면 팔아야 돼. 붙기만 해봐. 그리고 마침 61선도 걸리는 자리였잖아요. 이래저래 에코프로 BM도 어제는 그냥 걸릴 자리였는데 한번 뉴스 같은 거 양산해가지고 눌러보고, 또 시세를 한 번씩 눌러줘야지만 공매도 쇼커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대놓고 공매도 쇼커버는 안 나오는데 공매도 쇼커버가 들어오는 오고 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처분하는 물량 차차차 나오면서 쭉 땡길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흐름까지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구간이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시선으로 2차전지도 볼 수 있다. 그래서 지금 2차전지 반도체 바이오 전부 다 한번 설명드렸고, 로봇주 같은 경우도 진짜 좋아요. 레인보우 로보틱스가 조금 단기 고점 이제 받을 만한 자리에서 받고 있는 거고, 죽는 그런 업황도 아니고, 계속해서 트럼프가 대통령 있고 일론 머스크가 대장으로 있는 한 모멘텀은 받을 텐데, 중요한 건 지금 우리 시장에서 움직이는 거는 M&A 이슈로 자꾸 뭔가 묶여서 움직이거든요. 이런 거 자체가 미국 시장에서의 이슈로 몰이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다. 그리고 오늘 보셔서 아시겠지만 아침에 로봇주가 초강세로 시작했다 밀린 이유는 너무나도 단순합니다. 종합지수와 연관된 업종 그리고 시총 상위주가 움직이면은 상대적으로 시장 내에서 등치가 크지 않은 로봇주는 전반적으로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종합지수가 횡보를 하거나 소폭의 밀림세가 나올 때 로봇주가 유리하게 움직이는데, 시장 자체가 강세를 보이면은 로봇주는 자연스럽게 수급을 뺏길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그래서 지금 시장이 만약에 지금 코스닥도 방향을 틀어서 올라갈 거라고 했잖아요. 시장이 단기적으로 고가권에 이제 이렇게 랠리 만들면서 고가권에 뭔가 포착이 된다 싶으면 그때는 이미 로봇주가 조금 쉬어가고 있을 거거든요. 가격 조정이든 기간 조정이든. 그럴 때 로봇주 받으면 종합지수가 쉬거나 아니면 조정받거나 뭐 이렇게 횡보하던 이런 흐름을 볼 때, 약간 종합지수적으로 재미가 없는 흐름 볼 때 로봇주를 바라보기가 매우 편할 것이다. 이런 거 한번 컨택을 해봐 드리겠고요. 그리고
조선주 같은 경우가 이제 1차적으로 차익 나오죠. 이것도 명확합니다. 경기 민감주잖아요. 근데 이제 경기 민감주로 뭐 물가나 인플레 이런 거 잡혀가고, 또 조선주도 지금까지 많이 주도했습니다. 조선주가 우리 시장 빨 때 계속 대장 역할을 했기 때문에 이제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내가 돌아왔다 이런 모습 보이고 있고, 시총 상위주 중에 하나인 전기차나 뭐 헬스케어 모두 다 짱짱하거든요. 그런 부분 봤을 때 조선주는 이제 대장주를 잠깐 넘겨주는 그런 모습을 보인 거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전간판을 보면은 오늘 코스피에서는 전체적인 상승세를 보였고,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오늘 시장이 좋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하이닉스나 뭐 이런 거 다 올라가는데 또 뭐가 있죠 여러분? 시장이 앞으로 우상향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박스권을 뚫을 때 포인트가 있는데 뭘까요? 라고 했더니 누군가 딱 얘기합니다. 금융주가 강하네요. 이게 맞죠. 금융주나 증권주가 강할 때는 시장의 강세를 암시합니다. 그래서 금융주나 증권주도 시장이 쉬면서 잠시 조정을 받았는데, 이런 거 무난하게 우리가 시장의 강세 흐름을 아마 추측해 볼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코스닥은 오늘 전반적으로 재미는 없었죠. 재미없었는데 그래도 시총 상위주가 강세 보인 건 앞으로 낙수적으로 2차전지도 그리고 반도체도 바이오도 강세를 보일 가능성, 순환매를 보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종합지수랑 연계된 종목들에 한해서 그동안 강했던 자율주행도 조금 쉬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리고 우주항공 쪽은 트럼프가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다 보니까 아직은 살아있어요. 근데 어제도 고가 만들고 음봉으로 시세 줬거든요. 그러니까 크게 재미 보기는 힘든 업종이다. 그래서 우주항공 계속해서 모멘텀 찾고 있는데 저는 그닥그닥 생각을 하고 있고, 우리 시장은 아무래도 랠리를 조금 더 이어갈 것 같긴 합니다. 랠리 조금 이어갈 것 같으니까 여러분 긍정적인 시선으로 바라보시고, 그리고 제 영상 보신 분들 중에 바이오 여러분 보고 계신 분들 많을 텐데 바이오도 무난하게 잘 움직여 줄 거예요. 오늘 보면은 코스피 코스닥 양 매수가 쫙쫙쫙 들어왔죠. 수급만 보더라도. 그리고 코스피에서 개인 투자자가 8천억, 코스닥도 1,000억 엄청나게 매도 많이 보였고, 프로그램은 아침에 이렇게 흔들기 정도였는데 원웨이로 쭉쭉쭉 당겼습니다. 그리고 선물도 여기서 박스권 만들어 놓고 했다가 눌림목 주니까 종합지수는 척 눌리죠. 근데 이때 제가 딱 얘기했던 게 기억이 나요. 여기서 겁먹지 맙시다. 이거 돌파하는 거 기다립시다. 그래서 여기가 2535포인트인데 여기를 돌파하는 순간 이제는 열렸다. 이제부터는 2535포인트가 매우 강력한 지지 구간이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드렸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타즈 분들한테도 이렇게 2535포인트 벽에 부딪히니까 돌파 시도한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는 2535포인트가 코스피의 주요 지지 구간이 될 거다. 이런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돌파했다. 이제 2630포인트 보고 간다. 오늘 시세는 쭉 이어져야 된다. 이것도 오전장에 제가 여기서 쭉 얘기 드린 거예요. 그래서니 쭉쭉 뽑아냈죠? 어때요? 우리 베타제 분들 여기서 쭉 뽑아냈는데, 오늘 이 그림 제가 오전에 그려드렸죠? 오늘은 이렇게 가다가 나중에 이 그림이 쭉 뻗는 그림이 될 거다. 그 와중에 좀 아쉬운 거는 삼성전자 700억 순매도입니다. 그리고 기간이 470억 붙었는데 이거 금융투자가 뭐죠? 선물 땡기니까 삼성전자에 패시브 자금 들어오면서 종합지수 땡긴 거다. 요 정도로 봐야 돼서 삼성전자 자체에 어떤 모멘텀이 있어서 올라간 건 아니라는 걸 보여주는 거고, 환율도 소폭 튀긴 했는데 이 정도면 뭐 그래도 107포인트 달러 인덱스도, 그리고 10년 국채 수익률도 괜찮죠. 미선물도 지금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미선물 강세 보이고 있으니까 오늘 뭐 미국 시장 나름대로 아직은 트럼프 관련해서 모멘텀 받을 것 같고, 오늘 다보스 포럼에서 또 트럼프가 뭔 얘기할지 모르겠는데 아무튼 괜찮은 모습 보이는데, 니케이도 오늘은 1%대 강세를 보이면서 마감했고, 내일 모레 이제 BOJ 있거든요. 그 BOJ 여파는 우리 시장에서 어느 정도 이미 선반영됐고, 일본조차도 이거 금리 인상 뭐 어차피 하겠지라고 받아들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주에 뭐 엄청난 이벤트 없으니까 그냥 긍정적으로 보자, 이런 얘기 들어보겠고, 오늘 아신 거는 바이오와 헬스케어가 미국 시장에서 강했는데 우리 시장에서는 빛을 못 봤다. 근데 이 시세 누적돼서 결국에는 반영해 줄 거예요. 그리고 미국 시장에서 애플이 빠졌는데도 3%나 빠졌는데 초강세 보였고, 그 전기차 관련주들이 조금 쉬어가는 모습 보였는데 중국의 전기차 관련주들은 강세를 보였다는 거, 이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강했기 때문에 우리 시장 전기차의 낙폭이 어제는 더 컸다는 거. 그런데 이제 트럼프의 기조가 바뀌지 않는 걸 다 알기 때문에 오늘은 중국의 전기차 종목들이 샤오퐁이나 뭐 리오 이런 거 빠지면은 아마 내일은 우리 시장의 2차전지 관련주들이, 전기차 관련주들이 더 강세 보일 가능성이 있고, 미국의 뭐 루시드나 리비아 뭐 이런 종목들, 알버말까지도 이런 종목들이 올라가 준다면 우리 시장의 전기차 주들은 진짜 그야말로 이제 바닥을 확실하게 찌는 걸 한 번 더
확인하는 거다. 이렇게 정리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침 브리핑에 보면은 뭐 전반적인 답이 다 있어요. 다른 거 없고 시장은 이제 방향을 우상향하는 방향 쪽으로 넘어갑니다. 2월 달에는 더 강한 우리 시장의 강세 흐름 기대하면서 여러분 순서 오지 않은 업종이나 섹터 가지고 있더라도 분명히 종합지수가 올라가는 업종을 들고 있다면 빛을 볼 거라는 거 순식간에 올라갑니다 여러분. 그래서 긍정적인 시선으로 우리 시장을 바라본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안녕.